최근 빗썸 차트를 보고 있는 이유가 있죠. 빗썸의 해킹 사건이 있어서 그 해킹 이슈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직전에 코인레일도 있었고 이제 빗썸도 있고 거래소들의 이제 안전성에 조금 더 치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시장에 많이 나옴으로써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규제되고 법 질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빗썸까지 오게 됐는데 이게 업비트까지 가야 되나? 거기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뭐 꼭 가야 되는 건가요?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콜드 월렛, 핫 월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글도 보시면은 어딨어? 최근에 이 콜드 월렛, 핫 월렛이 뜨거운 이슈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코인레일 해킹 사건 때문이잖아요. 코인레일에 엄청나게 많은 코인, 뭐 펀디엑스, 뭐 트론, 뭐 등등등 여기 써있죠? 에스톤, 엠퍼 등등 엄청나게 많은 코인이 털렸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소비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거래소를 가서 너네 핫월렛, 코드월렛 잘 쓰고 있냐, 내 돈 안전한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70%가 지금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으니 안심해라, 너희에게 70%는 보상해주고 나머지 30%도 보상안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코인레일이 이제 좀 불안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빠르게 SNS를 타고 전해졌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요 콜드월렛, 핫월렛에 대해서 글을 금방 썼는데요. 잠깐 같이 한번 볼까요? 콜드월렛, 핫월렛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이거 모르신다 하면은 안 돼요. 자, 우리는 돈이나 카드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지갑을 구매합니다. 뭐 가죽 지갑이 될 수도 있고, 뭐 인조 가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돈봉투 그냥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현물, 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된 지갑을 사용해야겠죠. 그렇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어디에 보관할까요? 그래서 바로 암호화폐 전용 지갑입니다. 지갑은 담을 수 있는 코인 종류에 따라서 회사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계열을 담을 수 있는 지갑도 있고 ERC20 계열 토큰들을 담을 수 있는 지갑도 있겠죠. 여기 콘트라이브 3님이 여기 어디에 담을까요? 했더니 내 지갑. 네, 자, 그래서 코인, 그러니까 지갑의 종류에는 이렇게 계열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종류도 있지만 이제 보관 장소에 따라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콜드 월렛,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을 보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에 보관할 것인가, 오프라인에 보관할 것인가 라고 적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온라인 색깔 바꿔서 온라인이라고 적혀 있고 왼쪽에 마이 이더 월렛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핫 월렛을 이제 온라인에 보관 중인 지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콜드 월렛은 오프라인에 보관된 지갑입니다. 이런 USB 같이 생긴 형태의 지갑, 디바이스 형태의 지갑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핫월렛은 온라인에 보관되어 있고요. 콜드 월렛은 오프라인에 보관되어 있고, 온라인에 있으면 장점이 있겠죠. 출금이 쉽고 빠릅니다. 요 밑에 예시도 그려놨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요즘 쉽고 편하게 쓰는 삼성페이 같은 것도 있고, 통장에서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 뱅킹으로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요쪽이 핫월렛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옛날 쓰고 있던 지갑을 콜드 월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내 핸드폰은 발열이 많으니까 하덜렛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똑같아요. 스마트 뱅킹이랑 똑같아요. 출금이 쉽고 빨라요. 뭐 요즘은 지문인식만 해도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고, 뭐 비밀번호 6자리, 숫자 6자리만 집어넣어도 입출금이 가능하죠. 그래서 거래 용이하고, 그래서 인터넷만 있으면은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킹 이슈가 발생이 되는 거죠. 해킹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명의의 핸드폰을 만들어서 내 통장을 탈취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간편한 입출금 서비스를 악용해서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에게 출금을 하게 만들죠. 만약에 출금 절차가 어려웠다면 그 사람은 생각을 계속 하겠죠. 그런데 출금 절차가 워낙 쉽다 보니까 그 사람은 순식간에 출금하고 나서 아차!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돈이 너무나 빠르게 거래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 지갑 저 지갑 이 계좌 저 계좌 뛰어다니면서 돈을 못 찾게 되는 거죠. 콜드 월렛은 지갑이랑 똑같아요. 출금이 좀 번거롭습니다. 만약에 내가 콜드 월렛을 집에 두고 왔다, 그럼 돈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보다는 보관에 중점을 둔 코인이고요. 이런 실물 형태의 기기를 통해서 보관을 하고, 이 돈을 입출금을 하기 위해선 이 실물 기기가 있어야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의 해킹 위험이 다소 적죠. 이것도 반대로 써놨어. 멍청이. 자, 이거 반대로 해요. 마이 이더 월렛, 메타마스크 다 아시죠? 온라인 익스플로러 크롬을 기반으로 한 지갑들을 이야기하고요. 이런 것들은 온라인 이쪽으로 보내시면 돼요. 온라인 지갑들을 말하는 거고, 레저, 트레저, 엑소더스 같이 기기를 이용한 이런 거 트레저거든요. 이런 기기를 이용한 지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보같이 이거 거꾸로 써놨어.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일부러 반대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냥꾼 닉네임님이 바뀐 것 같은데 하고 딱 알아차리시잖아요.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한 명 알아차셨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또 요즘 규제가 심해지면서 규제가 정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블록체인 협회, 뭐 김진아 대표님이 협회장이라고 있었던, 거기에서는 이제 보안에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덜렛에 의한 취약성, 그러니까 온라인 지갑에 의한 취약성을 깨달아서 지난해 12월부터 자율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거래소가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의 70% 이상을 콜드 월렛, 콜드 스토리지에 저장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레일 해킹 사건 때 70%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있는지 없는지는 까봐야 아는 거죠. 수사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근 해킹 이슈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콜드 월렛 비중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거래소별로 그 비율을 직접 알아본 호재박스에 글을 실어놨습니다. 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거래소별 콜드월렛 비율 문의 결과, 이거 혹시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6월 20일 날 올라온 글이에요. 한 5일 전에 올라왔는데, 빗썸 해킹 사건이 나오자마자 요 호재박스 이호박님이 관련 커뮤니티, 그러니까 거래소 커뮤니티에 직접 물어보셔서 답변을 적은 것들입니다. 일단은 거래소 해킹 사건이 있는 주간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률을 적었던 건데요. 마운트 곡스 사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9%, 거의 절반까지 떨어졌고, 코인체크는 마이너스 20%, 코인레일은 마이너스 13%, 빗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5% 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이후로도 조금 하락이 컸습니다. 요 20일 날 측정한 거니까 별로 안 떨어졌는데 실제로 여기까지 따져보면은 뭐 10% 이상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도 콜드월렛, 하덜렛에 대해서 적어놨고, 자, 일단 거래소별로 이렇게 채팅을 직접 했어서 고객센터의 답변에 대해서
잘 보이시죠? 답변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볼까요? 빗썸 타이틀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빗썸 카카오톡 상담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호재박스 운영자입니다. 아, 남자겠군요. 빗썸 해킹 사건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빗썸 콜드월렛 비율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회원님, 죄송하지만 세부 내용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사단법인 어쩌고저쩌고 70%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빗썸은 70%를 잘 지키고 있나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내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빗썸 같은 경우는 일단 저도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으로 물어본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그 빗썸 코인 사태 때 빗썸 코인 막 나온다고 할 때 그거 물어봐도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죄송하지만 오피셜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빗썸은 항상 투자자의 궁금점을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피셜적인 내용을 들이대도 불구하고 안내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자, 이 사건 말고도 뭐 다른 사건도 그랬었고요. 자, 업비트 같은 경우를 볼까요? 업비트 콜드월렛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해당 내용 업비트 고객센터에서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드리며 걱정하지 않고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 잘하고 있다 라는 거죠. 해당 내용은 보안 관련하여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잘 보관되고 있으면 당신은 OTP 설정이나 열심히 하시면은 더욱 보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자산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콜드월렛의 일정 비율 이상 보관 중이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업비트의 보안을 최선에 다하고 있으므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팩트를 들이밀면서 70%를 보관해야 된다고 하죠. 하지만 업비트 역시 고객센터에서 답변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종료가 되었고요. 둘 다 빗썸 업비트, 대한민국의 최대 거래소라고 하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때는 세계 최강 거래소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요 두 대형 거래소에서 이 70%를 잘 지키고 있냐라는 질문에도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그 이상인지 이하인지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센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권한이 없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지원을 끝냈습니다. 그 상담을 끝냈습니다. 참고로 요 둘 다 한국 그 블록체인 협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는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70%를 맞추고 있냐라는 답변도 좀 애매하게 했던 거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고요. 자, 밑에 이제 후오비 거래소도 했습니다. 호재박스입니다. 여기는 그냥 대놓고 70%부터 얘기했네요. 이거 70%인데 중국 거래소 님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이건 뭐죠? 98%요. 뭐 뭐야, 이 사람들이 대답하네. 이거 뭐죠? 상담원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공식 단톡방에 물어본 거군요. 단톡방에 물어봤더니 그 방을 놀고 계시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98%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가 아닌 98%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 오피셜적인 답변도 있습니다. 98%를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있사오니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대답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이 이 단톡방에서 놀고 계시다가 이런 새로운 질문자, 특히 여기 유명 인사가 왔으니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이 98%를 콜드 월렛으로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래소의 단점이 바로 나오죠. 단점 뭐예요, 여러분? 단점이 뭘 것 같아요? 콜드 월렛에 98%를 보관하고 있으면은 물론 장점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나 단점이 있겠습니다. 단점. 출금이 느리다. 거래가 힘들어요. 거래가 느려. 출금도 느려. 그리고 심지어 보통 이 업비트와 업비트 사이에서 지갑 이동하는 거 있죠. 업비트에 내가 뭐 비트코인 있어, 너한테 비트코인 줄게 할 때 보내면은 엄청나게 빠르고 수수료가 없죠. 수수료 아예 제로예요. 그런데 이 후오비는 내가 내 지갑으로 보내는데도 돈 들어요. 심지어 지갑 주소 잘못 적어가지고 여기 to 있고 from 있잖아요. 이 지갑 주소 둘 다 똑같이 뭐 A 지갑에 있는 돈을 A 지갑으로 보낸다 이래도 트랜잭션 비용이 지불됩니다. 이제 이거 한번 해봤어요. 아이고. 그런 장점이자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기 어디야?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를 보면은 모든 거래에 다 트랜잭션 피가 붙죠. 그래서 단타 같은 거는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인원 같은 경우는 자율 규제안 시행 전부터 콜드 월렛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코인원이 빗썸도 오래됐지만 코인원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적인 법률, 규칙을 굉장히 까다롭게 정했던 거래소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거래를 할 때도 빗썸에서 했지만 그 옆에 코인원이라는 거래소도 활발하게 이용하는 걸 많이 봤었습니다. 보시면은 협회가 70%로 보관하는 것을 권고하였고 코인원은 그 전부터 콜드 월렛을 잘 지키고 있었다. 근데 요번 이후로 비중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였네요. 그래서 뭐 얘네도 최소 70%가 된다라는 거를 했죠. 근데 이쪽은 뭐 고객센터가 없나요? 호재박스님이 질문을 안 남기셨네. 그리고 코인원은 CEO님이 해커 출신이신가봐요. 그래서 화이트 해커라고 하잖아요. 이 해커를 막는 해커들. 그래서 화이트 해커로 활동을 하고 계시나 봅니다. 그래서 뭐 코인원은 굉장히 이 보안에 강력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해외로도 많이 나가고 있죠. 자, 코빗 같은 경우는 고객 자산의 최대 80%까지 콜드 월렛에 보관 이렇게 써 있죠. 여기도 이메일 문의를 하셨네요. 지메일로. 그래서 답변은 80%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바이낸스 현재 가장 뜨거운 활동을 하고 있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여기 바이낸스 사장님, 외국에 계신 바이낸스 사장님이 요 SNS 그 트위터를 엄청나게 잘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도 바이낸스 코리안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호비와 똑같이 70% 너네 잘 지키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바이낸스는 저희 재산적 정보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코리아가 없기 때문에 그 협회에 가입돼 있는 거래소는 아닙니다. 협회에 가입돼 있는 거래소는 아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할 이유는 없어요. 바이낸스는 그렇고요. 자, 여기 뭐 끝났네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빗썸, 업비트, 바이낸스 등, 그리고 후오비, 코인원, 코빗은에게 콜드월렛 비율을 물어봤었고요. 후오비, 코인원, 코빗은 고객에게 자신들의 안전함을 숫자로 수치화시켜서 알려주는 방향을 보여줬었고요. 빗썸, 업비트 같은 경우는 그냥 잘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답변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바이낸스는 신경 꺼라 라고 답변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글은 요 호재박스 사이트에 가시면은 6월 20일자로 검색을 하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움이 좀 되실까 해서 이 좋은 정보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사실 조회수가 3,900건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